여러분 혹시 도로에 섬이 존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홍순빈 아나운서. 어두운 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한 화물차가요. 이걸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려 하는데요. 차를 멈추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고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를 매단 자전거를 탄 노인이요. 지금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데요. 빨간불에 무단횡단이었습니다. 맨 앞에 달리던 버스가 가까스로 피하고 뒤따르던 차량도 피했지만 이 빠르게 달리던 우회전 차선에서 달리던 화물차는 중심을 잃고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저 1톤 화물차가요, 교통섬으로 돌진해서 크게 부서졌는데요.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데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 결국은 저 사고가요, 좀 속도가 제어가 안 된 상태로 보여요, CCTV에도. 그러면 오윤선 교수님 인명피해가 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3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렇게 그 방향을 꺾는 과정에서 이 그 사거리 우측에 있는 그 교통섬이라 그러죠. 네. 예, 교통섬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이제 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네. 그 50대 여성을 들이받아가지고 아유. 그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 횡단보도 앞쪽에 소위 무단 횡단을 하던 80대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사고를 일으킨 그 운전자 역시 그 지금 이제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저 사건으로 3명의 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처참했는지요. 당시 목격자와 또 경찰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부러져서 여자는 그냥 횡단보도 가운데 있으니까요. 119 신고하고. 교통선 자체를 제대로 지금 못 보신 것 같아요. 차선은 그렇게 직진하신 방향을 잘못하신 겁니다. 교통섬이라고 여러분 아마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통섬이라고 그걸 하는지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우회전 차량들이 우회전할 수 있도록 조그만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이 큰 길가 앞을 두고 이렇게 한 삼각형 모양 정도 이 보행자들이 잠시 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바로 교통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교통섬에 대한 안전 문제는 MBN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김보람 변호사님 사실 저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신호상으로 보면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정신호에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면 신호 자체를 위반하거나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마 그 무단횡단하던 수레를 가지고 갔던 지금 그분은 신호가 나오네요. 신호가. 네, 급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피하려다가 교통섬으로 돌진을 한 형태인데요. 네. 우선 그 경찰에서는 네. 트럭 운전사에게 과실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음주운전이나 속도가 지금 다른 차량보다는 좀 빠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속도 위반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있기는 하나 우선은 네. 사고 자체가 그 무단횡단하던 그것으로 인해서 발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것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실이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강선호 평론가님 그런 또 지적도 있었어요. 이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저분은 자전거로 폐지 수레를 뒤에 싣고 자전거로 이동하시는 분이었지만 실제 폐지를 손수레만 싣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다가 이 화를 당하시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우선은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주어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돼야겠죠. 그리고 저 어르신들은 이렇게 폐지를 줍고 본인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길을 건너면은 그 운전자가 당연히 나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야간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횡단보도 신호를 보는 게 아니라 운전자는 그 차 신호를 보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초록불이 켜져 있으면 일단 차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폐지 줍는 노인들이 특히 밤에 줍는 분들
어떻게 하면 눈에 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뭐 네. 야광조끼나 아니면 눈에 잘 띄는 그런 형광 탄력바 스티커를 뭐 나눠드리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운전자들도 야간에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그 횡단보도 그리고 초록불 꼭 네. 지키셔서 그렇게 건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게 사고 당시 현장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 시간은 밤은 아니었고요. 오전 6시 반이면 뭐 새벽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동이 막 터올라 말라 한 그런 시간인데 뭐 동터오기 전이 가장 어둡단 말도 있지만 앞서 CCTV 보셨지만요.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김보람 변호사님, 저 운전자가 제 신호에 각오는 있었다 하더라도 물론 경찰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운전자의 뭐 과실 여부 등도 혹시 뭐 조사할 수 있나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저 운전자의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신호를 지키고 사고 자체가 무단 횡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운전자에 대해서 지금 과실 여부를 조사 중에 있고요. 네. 음주운전 여부나 그리고 속도 위반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윤성 교수님, 사실 이 폐지 수립하는 분들,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또 그걸 모르고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회, 지자체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전망 확보도 시급하다는 게 많은 언론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번에 보도가 돼서 그렇지 저런 종류의 사건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고령 사회 또 초고령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용돈이라든가 이런 것에 때문에 폐지 그 수집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특히 이제 그 밤이라든가 또는 새벽에 많이 폐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시간에 많이 이제 다니시는데 그러시군요. 또 저 시간 자체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취약 시간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또. 그와 연관돼 가지고는 뭔가 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